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상당히 불안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잘 버텨줬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인데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이슈들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지난주 아주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건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지난주에 역시 대외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국내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 시장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좀 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크해볼 부분 역시 그리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스에서 새 구제금융 계획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의회에서는 상당히 빠른 통과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리스 사태가 좀 진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죠. 유로그룹 내에서도 그리스가 이런 구제금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그리스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가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디폴트나 그렉시트나 이런 약간의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치닫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의 노출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제는 많이 시장이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스 문제가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을 요인이기는 하지만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내릴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과도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 증시의 급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 이틀 연속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중국 증시가 워낙에 좀 많이 밀렸었고 기술적으로도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중국 증시의 급락을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안부 요원들이 악의적인 공매도의 혐의가 있는 10여 개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증시의 반등을 불러왔고요. 이로써 중국 증시는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갖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의 급락이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증시의 하방 경직성 확보는 국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내 증시 이번 주에는 제한적이지만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부담 요인이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담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줄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 반등은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중국 증시도 다시 급 반등을 시도했고 우리 증시도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상승면으로 다시 접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형 수출주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LG전자도 이미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최근에 수출주의 소외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T 대형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 관련된 계열사들도 전부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주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지금 시장의 수급이 대형 수출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성장주 내에서만 수급이 돌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과거에 제약과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 화장품 관련주가 무너졌을 때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올라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런 수급이 게임주로 옮겨가면서 게임주를 급등시켰죠. 그 다음에는 콘텐츠주 그리고 다시 한번 제약주로 시장의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가치주로는 움직이지 않고 성장주 내에서만 순환 사이클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대형 수출주는 철저하게 소외되는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환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환율을 보시면 달러 대비 그리고 엔화 대비에서도 원화가 다소간의 약세로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또 추경도 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통화 대비에서도 원화는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수출주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수출주를 살 것이냐라는 관점인데 2, 3년 정도 보신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시간의 기회적인 비용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낙폭과대 수출주는 너무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였고요.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순환매가 성장주 내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출주를 미리 사서 홀딩하시는 전략보다는 이미 반등이 확인된 이후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급 포커스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성장주를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 민감주들 중심으로 반등할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움직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그동안에는 여전히 성장주 안에서 순환매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함께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시내 면세점 입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시장은 점치고 있었는데 HGC 신라와 하나갤러리아 그리고 중소기업으로는 S면세점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 흐름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날 모두 반영이 되면서 이미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네네.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밀릴지 아니면 추가 상승할지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이제 입찰을 따낸 기업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네. 건 오늘 흐름이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내 면세점 입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호텔신라나 현대산업, 하나투어, 장중에 혹은 시간외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입찰권을 따내지 못했던 신세계라든지 유진기업 같은 종목들은 시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화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기업들이 거의 입찰권을 따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따낸 시내 면세점 입찰권이 그만큼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면세점 같은 경우 세계 시장 비중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9년부터 세계 규모 1위를 지금 6, 7년가량 이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국내 면세점 시장은 큰 시장이고 성장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최근에는 공항 면세점보다는 시내 면세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이 면세점의 핵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많이 치열했다. 특히 이제 면세점 매출은 70%가 이제 중국인 관광객, 요커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메르스 사태에 의해서 중국 관광객의 입국률이 좀 떨어졌지만 지금 메르스가 좀 진정이 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 유입률이 회복된다면 면세점의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 현재 일부 증권사들은 이번 면세점 입찰권을 따냄으로써 기업들의 주가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200~30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현 시점에서 이 입찰권을 따낸 기업들을 살 것이냐라는 관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앵커님이 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이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급등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아마 주가가 5에서 10% 이상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단기간의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혹은 그동안 올랐던 부분을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관광객 유입률 둔화라든지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도 요동을 치겠죠. 그리고 이 시내 면세점 매출이 실적으로 반영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이제 적당히 좀 보유를 해 나가시면서 차익 실현 타이밍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약간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맞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에 한껏 주가가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다시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 오후 5시에 지난 금요일장에서 발표가 됐고 그 이전에 오후 3시에는 국민연금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자체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네. 일단 엘리엇보다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합병에 박차를 가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합병 가능성이 이제 85% 이상까지는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분 구조를 보시면 엘리엇이 7%대, 26%가 외국인이 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삼성 쪽에 이제 우호 지분, 국민연금 11% 그리고 KCC 5%까지 합치면 약 30% 수준입니다. 이번 합병이 무산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이 이제 반대쪽으로 표를 던져야 아마 합병이 무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외국인 중에서도 모두 다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단순 투자 목적도 있고 또 이 합병에 찬성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합병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합병 시에 시너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물산의 그런 해외 네트워크를 제일모직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영위하고 있는 패션이나 건설 부분에 있어서의 해외 진출을 좀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한 가지 체크해 볼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가 부각된다라는 부분인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대주주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의 사업 성장성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에 뭐 한국의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비상장 업체 중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 수 있거든요. 두 기업이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두해 나갈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의 지분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합병하면서 삼성의 완벽한 정점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프리미엄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합병이 결국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제일모직에도 삼성물산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의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을 점치면서 시장도 베팅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일단 아직 수급도 공백이고 시적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고 그리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안에서도 선방할 만한 종목까지 함께 꼽아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인데요. 성장주 내에서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아직까지 가치줄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 내에서도 약간 저평가 매력이 있는 섹터 쪽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시점에서 엔터주와 사물인터넷 관련주 낙폭이 좀 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반등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매 전략으로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매수 시점을 분산시키고 매도 시점도 분산시켜서 이익을 좀 낮게 가시더라도 리스크를 좀 짧게 치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관심주로는 인터파크 홀딩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의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자회사 인터파크가 영위하고 있는 공연이나 음반 부분의 매출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고, 미국향 매출이죠. 인터파크 글로벌의 방문자도 증가하는 추세들, 장기적으로는 인터은행 진출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인터파크가 아닌 인터파크 홀딩스를 보는 건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업 인터파크 홀딩스를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홀딩스를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